강병호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서 보정 레이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을 클릭하시고 예제 파일에서 05번 폴더인데 여기서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문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컨트롤 CTRL 키 플러스 0 이렇게 하시면은 단축키 CTRL 키 플러스 0키를 누르시면 0번 키요. 숫자 0번 키입니다. 누르시면은 모니터에 적합한 크기로 이 이미지가 맞춰지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파일을 보시면은 지금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되어 있죠. 이 파일은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어가 그대로 하나 복사가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복사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백그라운드에서 컨트롤 J를 누르시면 그 레이어가 그대로 위로 복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델 키를 만약 누르시면은 레이어 삭제되는 거 이해하시죠? 이런 간단한 건데 우리가 보정 레이어를 배울 건데 보정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정 레이어는 일단은 기존의 레이어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해서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레이어냐면 그냥 순전하게 보정을 하기 위한 레이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약 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보정 레이어가 되는 여기에 요 단추거든요. 자, 여기 마우스로 갖다 대면 몇 개가 뜨죠. Add 마스크, 요거는 이제 마스크 추가하는 거 기억나시죠? Create New or Adjustment Layer, 이거는 이제 레이어를 보정하는 그런 기능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클릭하시면은 요 여러 가지가 여기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주로 다 보정하는 데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제목이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보정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한다는 건 요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통해서 레이어를 추가해서 뭘 한다는 건데 요것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어떠한 원본 레이어에 어떤 효과를 주는 작업이고 요거는 보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보정이 중심이에요. 요거보다는 이제 요것도 중심인데 근데 여기는 요 기능들을 우리가 보정 작업하는 거를 통해서 배웠는데 기억을 하세요? 요거를 잠깐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은 느낌이 어렴풋하게 들리는 것 같은 온라인을 통해 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보정 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복습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영상 올린 거에서 보정 레이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근데 이 보정은 뭐냐면 이 레이어에 직접 하는 보정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소간의 부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레이어를 복사해서 작업하는 방법이에요. 단축키 CTRL 플러스 J, 컨트롤 J라고부터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다 작업을 한다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작업을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복습이니까 자세히는 안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에서 어저스먼트에서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브라이트 앤 컨트레스트, 요거는 밝기와 색상을 대조를 조절해서 어두운 색을 밝게 만들거나 너무 밝은 색을 좀 어둡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레벨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레벨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이미지 명도와 대조를 조절해서 색상을 풍부하게 보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정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커브가 있어요. 이것도 이미지의 명도와 대조를 조절해서 커브의 대화 상자를 통해서 곡선을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익스포저라고 하는 것은, 자, 익스포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노출. 이미지 노출을 통해서 이미지를 보정하는 기능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떤 색을 일방적으로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더라도 잘 색상이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보정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브런스 같은 경우는 되게 생동감 있는 사진을 만들 때 많이 쓰는 거다. 그런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Hue and Saturation, 요거는 우리가 색상은 명도와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면서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컬러 밸런스가 그 밑에 있죠. 컬러 밸런스. 요거는 색감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해서 색감을 더 강조하거나 뭐 이럴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블랙 앤 화이트, 요거는 이미지를 흑백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고 임의로 검은색과 흰색 부분을 지정해서 하는 작업이라서 우리가 독특한 색감의 흑백 사진을 만들 때 많이 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토 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를 교체할 때 필터를 이용해서 색상을 보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채널 믹스는 채널을 혼합해서 작업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룩업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좀 감성적인 색감을 적용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버트 같은 경우는 이게 보색으로 전환을 해버려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효과를 만들죠. 그 다음에 포스터라이즈는 약간 포스터 그림 같은 효과를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트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흑백 사진 이미지를 만들 때 아주 극단적인 흑백 사진을 만들 때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셀렉트 컬러 같은 경우는 특정한 색깔을 선택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그 색깔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앤 하이라이트, 요거는 노출이 부족한 부분을 좀 밝게 조절해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지나치게 좀 어둡게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정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HDT 토닝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약간 좀 이렇게 좀 환상적인, 약간 뭐라고 설명하기 좀 뭐한데 약간 환상적인 느낌을 좀 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반면에 디세츄에이션 같은 경우는, 세츄에이션은 색상이라는 뜻인데 색상을 감소시켜서 흑백을 전환하는 효과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외로 컬러 사진을 흑백으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세츄에이션, 그 다음에 매치 컬러는 우리가 서로 다른 색조를 가진 이미지의 톤을 일치시킬 때, 그럴 때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컬러는 특정한 색깔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퀄라이즈 같은 경우는 명도를 평균화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보정 레이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보정 레이어를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자, 보정 레이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미지 레이어에다가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에 직접 우리가 보정하기가 부담스러울 때, 제가 이거 하나를 더 늘려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우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직접 하면 사실 되게 부담스럽죠. 원본에 손을 대기 때문에. 그래서 보정 레이어를 사용하는 건데, 여기다 보정 레이어 요 옆에서 우리가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작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그 책에서
그 포토샵 관련된 책이나 포토샵 관련된 강의에서 이 보정 레이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질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픽 실무를 할 때 느꼈던 것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되게 유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어떤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서 제가 좀 꼼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솔리드 레이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솔리드 레이어 하면은 일단 색이 이렇게 확 만들어져요. 여기 보시면은 뭐가 바뀌었죠. 이건 뭐냐면 여기 안에 뭐가 생겼어요. 이게 보정 레이어, 그러니까 새로운 레이어가 채워지면서 생겼고, 여기는 마스크 레이어가 생겼죠. 마스크 기억나세요? 마스크는 요 신면의 검정색 부분이 좀 투명하게 나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색깔을 지정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파란색을 지정했다라고 만약 해보세요. 그랬을 때 저는 요거를 오케이를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 이미지 다 어디 갔어? 자, 요거는 위에 레이어가 가려져서 밑에 레이어가 보이지 않죠. 요거는 보통 우리가 요렇게 해서 여기 어페서티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 이게 이미지가 약간 파란색 그런 톤을 약간 가지죠. 그래서 원래 이거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잠깐 구분해 보세요. 요거 미세한 차이를 느끼겠어요? 어떤 그 파란 톤을 넣고 싶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갖고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뭐 이제 여름 같은 때는 좀 덥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시원한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도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어페서티를 좀 더 주면은 파란색이 확 살아나죠. 근데 너무 줄 수는 없고 요 정도로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쓸 수도 있지만 레이어 패널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여기 브랜드 모드라는 게 있죠. 요것들을 쓰면은 좀 또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어페서티를 좀 높일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톤을 이렇게 가져갔어요. 이렇게 돼도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지금 먹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효과를 줌으로써 다른 컬러 톤의 분위기가 나오는 거 느끼시죠? 이런 식으로 브랜드 모드를 해줌으로써 되게 다양한 효과가 나타난다. 자, 요것도 좀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진을 보통 어떤 사진을 내가 찍어서 또는 어떤 재료로 받은 사진을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거를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지우고요. 보정 레이어가 좋은 점은 여기 보정 레이어를 지워버리면은 보정 레이어를 지우면은 요게 잠깐만요. 전체가 지워져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원래대로 그냥 완전히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편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추가해서 그러면 당장 그레디언트가 먹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걸 더블 클릭을 그레디언트 레이어를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기능 배웠던 기억나죠? 근데 여기서는 원래 원본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미지 위에다가 그레디언트 레이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색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에디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셔도 여기 여러 가지 프리셋 효과도 프리셋들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프리셋들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색을 여기 슬라이더를 클릭하셔서 요 색을 좀 다른 걸로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지정이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레디언트에 대한 얘기가 중심 얘기가 아니라서 자, 요 레디컬로 하시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효과가 이렇게 먹게 돼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를 주시고 만약 이렇게 오케이를 주시고 근데 요것도 이렇게 좀 브랜드 모드랑 좀 같이 활용하면 좀 다른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좀 바꾸고 뭐 이렇게 잠깐만요. 원래 있던 데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하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효과가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이제 제가 만약 여기서 흰색을 줬다. 흰색으로 줬어요. 여기는 좀 노란색으로 좀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지정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레디 컬러도 할 수 있고 앵글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앵글로도 할 수 있고 리플렉트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이번엔 앵글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앵글로 하고 OK를 줬어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대체 뭐에 쓰나 싶긴 하지만, 브랜드 모드 같은 경우를 가져가면은 좀 다른 효과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좀 아주 묘한 효과가 나죠? 이런 식의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의 효과들을 주는 거에서 우리가 보정 레이어 옆에 있는, 이걸 보정 레이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하는 작업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것도 우리가 요것도 전체적으로 지우면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턴 작업으로 하는 것들도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패턴 작업을 하는 거, 여기서 패턴 레이어를 새로 만드는 거 했더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패턴이 먹어 있는 게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잠깐만요, 여기서 패턴을 뭐 다른 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약 이런 것들을 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다른 패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OK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식으로 먹었죠.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좀 여기다가 좀 다른 식으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좀 먹을 수도 있죠. 이것도. 자, OK를 하는데,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좀 약간 좀 난해한 응용 같긴 한데, 자, 오른쪽에 요거를 마스크 레이어고, 요거는 필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마스크 레이어죠. 마스크 레이어인데, 여기다가 마스크 레이어는 검정색을 칠하면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저기가 돼요. 자,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투명해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우리 셀렉트 퀵 셀렉션 툴을 클릭하셔서 어떤 부분을 좀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 영역을 여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를 선택하고 하셔야 여기에 선택이 편하게 되죠. 여기를 지금 요 레이어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좀 편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죠. 자,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좀 더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대충 여기 요 형체가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상태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요 마스크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검정색으로 하면 투명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에디트에서 필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필 대화 상자 나타나면 블랙으로 지정하시고 OK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진해지면서 요 영역이 투명해졌죠. 그래서 아까 여기 패턴 채운 거에서 요 영역만 저기가 됐어요. 그죠? 이렇게 요 영역만 저기가 됐고요.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여기 선택한 영역은 이제 다시 저기가 되죠. 복구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좀 영역이 좀 먹었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달리 주면은, 여기 패턴을 좀 달리 주면은 다른 효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번에 또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웠어요. 자, 보정 레이어는 근데 이거 보정에 대한 효과는 다 배웠죠. 근데 여기서 보정 레이어인데, 이거를 만약 클릭한다면 또 보정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흑백을 조절하거나 대조를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조절하고 나서도 어때요? 이거 나서도
요거를 만약 눈 표시를 이렇게 지우시면은 원래 상태 그대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원본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도 있고, 여기서 또 다른 것들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노출 효과를 줄여서 하는 건데, 이건 뭔가를 어둡게 만들 때 많이 쓰인다 그랬죠. 약간 어둡게 만들 때 좀 어둡죠. 이건 노출을 줄여서 어둡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도 이것들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뭐를 해볼까요? 트레스홀더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흑백으로 만드는 그런 보정 효과인데, 이건 레이어 상태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레이어 있는 상태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재밌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셀렉션 툴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검정색 부분이 선택이 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검정색 부분이 선택이 됐고요.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채워볼까요? 여기 이제 그 마스크 레이어 쪽 선택하시고, 여기서 필에서 에디트 필에서 요거를 또 블랙으로 채우시면은 이런 식으로 요 부분만 저기가 된 거를 알 수 있죠.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부분적으로만 컬러를 복원하는, 여기가 항상 마스크 레이어는 검정으로 칠한 부분이 투명해진다, 이거를 우리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활용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이제 레이어 만든 거는 지워버리면 그만이에요. 지워버리면 그만이죠. 지워버리면 그만이고, 자, 여기서 딴 거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커브도 괜찮아요. 커브 보정할 때 우리가 요거를 보정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정해 보는 거예요. 괜히 굉장히 많이 쓰는 거, S자 커브를 많이 써서 보정을 많이 하죠. 느낌이 확 달라지죠.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요거 한 것과 안 한 것이 차이가 나죠. 훨씬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했지만 훨씬 생동감이 있어지죠. 우리가 이벤트 페이지나 광고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밋밋한 사진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좀 생동감 있는 사진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다시 요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밝은 면을 좀 줄이거나 어두운 면을 좀 이렇게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걸로 슬라이더로도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작업들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정 레이어에서 또 다른 것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위에다가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은 바이브런스 같은 경우는 되게 생동감 있게 만든다 그랬죠. 색깔을 이렇게 해서 더 생동감 있게 만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 그죠? 이거 아시겠죠? 자, 색깔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거 만든 거에다가 계속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다가 만약 이제 포토 필터 같은 경우를 주면은 이건 필터를 준 거죠. 그래서 필터를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줘서 우리가 좀 사용할 수도 있죠. 포토 필터도 이런 식으로, 뭐 포토 필터 요거는 만약 오렌지 쪽으로 했다, 오렌지 거를 했는데 요거를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줄 수도 있고 약하게 줄 수도 있고, 이런 지정들, 세부적인 지정들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것도 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정 레이어에서 또 뭐 해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안 한 것 중에서 퍼스널라이즈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퍼스널라이즈는 여기 퍼스널라이즈를 여기 레벨을 좀 정리하는 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는데, 이런 퍼스널라이즈도 되게 독특한 효과가 나오죠. 어떤 사람의 사진을 썼는데 그 사람이 좀 초상권 문제도 있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퍼스널라이즈를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그래픽 처리를 해버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것도 그냥 간단한 팁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요거를 눈 표시를 해서 지우시면 돼요. 지우시면은 이 효과는 지금 먹지 않죠. 그러다가 요것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것만 한번 해보면 어때? 아니면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서 판단하라는 거,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좀 보정 레이어에 대해서 좀 해드렸고요.
자, 보정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보정은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한 보정은 이미지 어저스먼트 여기서 한다는 거, 여기서 어떤 기능이 어떤 거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는 포토샵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자격 시험 볼 때, 어도비 자격 시험 볼 때도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외우시기 힘든 분들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긴 하는데 여러분들 좀 자세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수업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